밸류체인스 3월 23일자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저 역시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 고점을 갖다 형성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릴까라고 판단을 갖다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장 막바지 국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재차 들어오고, 거기다가 미국 S&P 선물 및 그 나스닥 선물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 보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 자체가 10시 27분 정도 수준인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벨기에의 테러 여파도 있겠지만 유럽 쪽에 지금 그 PMI나 관련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단 상승 중에 있는데요. 미국 증시까지 일단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야간 선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플러스로 전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부담은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아 증시 요약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유가 하락 및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별다른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다만 22일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로 인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유가 하락으로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 일본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을 달러당 6.4936 위안 절상 고시했는데 여기에서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딱 보이면서 증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에 금가격 및 유가의 하락,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의 연쇄 테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과 벨기에 테러에 영향을 받으면서 증시는 하락마감이 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로 약보합세를 갖다 보였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들어서면서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의 경우에는 달러 원환율이 위안화가 장중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부주의하는 가운데 장 초반에 달러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금일 6.4936 위안으로 절상 고시를 하였지만 이후에 여기에서 절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달러 원환율이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또한 최근 급락에 따른 역의 매수세도 나타나면서 1160원에 실질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는 총재들의 외파적인 발언으로 미국 채금리가 상승한 점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는데요. 이후에 금일 시장을 변화시킬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의 삼성과 10선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장기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커브는 스티프닝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 의견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브뤼셀 테러 소식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및 가격 부담 속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간망 흐름이 나타나면서 하루 기준의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에 코스피가 1% 이상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4개월 전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혼란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두겠지만 지수 변화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8%, 1.69포인트 하락한 1995.12를 기록하였고 장중 한때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안착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펀드의 판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낮춘 데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외국인도 당일 순매수 규모가 미비하였는데요. 당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434억, 407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 투자가 가운데 금융투자, 보험, 투시권에도 에서 매도 물량이 흘러나왔지만, 연기금은 404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장중 내내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은 장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110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청구인 기타 범위의 경우에도 76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52% 오른 것을 비롯해서 보험이 0.89%, 전기전자가 0.7% 업종이 상승하였고, 운송장비가 마이너스 1.45%, 은행이 마이너스 0.84%, 전기가스가 마이너스 0.47% 업종 등이 하락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79% 상승한 12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네이버, LG화학, 기아차 등은 하락하였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눈에 띄었는데 7% 이상 상승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상증자가 끝나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쿠쿠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페노션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철강 공급업체인 브라질 발레와 20년간 철강석을 실어나르는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에 3%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당일 거래량은 3억 6,316만 주, 거래대금은 3조 9,293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상한가 종목은 없었고 377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66개 종목이 보합권을 넘어섰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429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도세로 사흘째 하락했는데요. 690선 아래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 중인 것인데요. 벨기에 테러 여파가 한국 등의 아시아 증시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날 급등했던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도 당일 급락하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5%, 1.73포인트 하락한 689.78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700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지만 680대로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벨기에 브뤼셀 공항의 테러 등의 대외 악재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0.5%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소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29억을 순매수해서 이틀째 매수세는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 종료 무렵까지 매도 우위를 갖다 나타낸 것인데요. 순매수 금액도 크게 줄었던 상황입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321억을 순매도해서 9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갔고 당일 기금이 167억 원, 사모펀드가 74억 원, 증권이 73억 원, 보험이 68억 원 매도하였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은 402억 순매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3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의류가 7.91% 급등하였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10% 이상 상승하였고 금호 NT도 15.93% 상승한 영향인데요. 이어서 기타 제조가 2.25, 컴퓨터 서비스가 1.60, 기타 서비스가 1.02, 그래서 1% 이상 상승하였고 반면 2.11% 하락한 인터넷을 비롯해서 종이목재, 제약, 기계장비, 건설, 음식료, 담배 등은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는 오른 기업보다 하락한 곳이 더 많았는데요. 인트론바이오가 당일 10% 이상 급락 마감하였고 호미팜, 케어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리고 메디포스트, 시젠 등도 주가가 부진하였습니다. SFA와 서울반도체 등 반도체 업체들도 하락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SK머티리얼즈가 올랐고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바이로메드와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바텍 등도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관리 종목 해제 후에 매매 거래가 재개된 르네코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가 가시화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신작 흥행이 예상되는 액션 스퀘어 등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인 녹십자 MS, 그리고 명문제약, 진원생명과 유니더스, 오리엔트 바이오 등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전날 국내 지카 바이러스 유입 소식이 급등을 하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장 막바지 국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퇴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도 안 좋다라고 결론을 갖다 지을 수 있겠죠. 자, 당일 거래량은 6억 9,413만 2천 주, 거래대금은 3조 5,117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다 포함해서 421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없이 625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92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고요. 자, 아시아 증시는 전날 브뤼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17,000선에 턱걸이하면서 장을 마감한 반면에 중국 증시는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루 만에 3,000선을 회복하였는데요. 테러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47.57에 0.28% 하락한 17,000.98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토픽스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5.73포인트, 0.42% 하락한 1364.20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테러의 충격과 엔화 약세 등의 화학제가 교체하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당일 달러엔 환율이 전날 대비해서 달러당 0.71에 0.64% 상승한 엔화 약세를 시현하면서 112.36의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도시바가 0.57% 상승하고 샤프가 1.55% 상승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미주오 파이낸셜 그룹이 0.39%, 그리고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1.19%,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이 2.83% 등에 하락하면서 금융주가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만과 홍콩 증시도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각권 지수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19.59포인트, 0.22% 하락한 8,766.90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상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갖다 지금 시현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 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텍과 라간정밀이 각각 1.81%, 0.58% 하락한 반면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는 0.63% 상승하였습니다. 항생종합지수도 전거래일보다 91.09포인트, 0.44% 하락한 2575.66에 거래되었는데요. 중국 공상은행이 0.46% 하락했고, 중국 건설은행이 0.61%, 중국은행이 0.31% 하락하는 등 은행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센제차이나는 1.65%, 중국 석유화학공사 신혼팩은 2.07%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 직전에 상승하였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0.60포인트, 0.35% 상승한 3009.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CSI 300지수도 전날보다 0.3% 상승한 3236.09를 기록하였는데요. 중국 증시 역시 테러 여파로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크게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지난 21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덕분에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부상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종목별로는 서건설이 4.59% 하락했고, 북경 도시건설투자가 1.50, 그리고 중국 유색금속건설이 0.93 등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남방항공이 1.97, 강주 대공국제공항이 0.80, 상해국제공항이 0.48%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니콘치 시멘트는 4.50, 비아적은 1.42%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그 정시가 반등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시장이 3천선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 관망하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는데요.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대기 매수세가 급격한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유가 자체의 등락폭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원유 관련 저점이 대안들 어느 부분인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4년 그 하반기에 대하락이 시작한 이후에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반전한 바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제유가가 바닥을 터치하고 반등이 시작한 시점 자체가 2월 11일,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요 기준인데 이후에서 최근 한 달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가의 상승폭이 단기에 50%를 넘어서 나와요. 2014년 하반기에 유가가 대세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반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유가의 저점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반등 후에라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전일자 마감 시황에서 중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달러라는 기준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바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의 적정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질문의 답은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가격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유는 산업사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내외를 오가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바 있는데요. 이 상태가 3년을 갖다 지속한 이후에 2014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 자체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그 수준을 갖다가 유지했던 국제 원유 생산량이 2014년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둔화될 때는 국제유가는 오펙의 감산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유 수요가 부진할 때는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을 통제하는 전략이 오펙의 전통적인 시장 전략이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오펙은 가격과 시장이 모두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 자체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펙의 감산이 즉각적인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갖다 고스란히 미국계 민간 시추업체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시장을 갖다가 이룰 수 없었던 오펙의 경우에도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증산에 오히려 돌입한 것이고요. 그 결과로 그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펙이 시장 통제를 실패하고 치킨 게임에 그 돌입했다라죠. 원유 시장에서 시사한 바로 갖다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가점 시장 형태를 갖다가 띈 독점 시장이 독점적인 경쟁 시장 구조 자체가 이행되고 있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시장의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100달러 이상의 규정 가격을 갖다 유지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경쟁 구도에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그 한계 생산 비용만큼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갖다가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일 오일에 그 관련된 부분도 오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균형 가격 자체가 대체적으로 50달러 이하에서 찾는 것이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장에 보면 셀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높아진 생산성에 따라서 채굴 비용이 50달러 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30달러에서 50달러대의 그 밴드 내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따를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유가 자체가 50달러 수준 자체가 그 상방이라고 볼 수 있고 하방 자체는 30달러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40달러 수준에서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준다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무리 없는 시장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도 그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40불대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일자 마감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40불대 자체를 갖다가 그 강제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건데요. 그 국제유가의 변동에 상관없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해서 40불대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상황 자체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지원 자체 폭을 갖다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께 이미 그러니까 그 전일자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요. 전일자 마감 시황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상 당일 준비한 마감 시황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뭐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네, 불안불안한데 일단은 시장 끝났고 지금 야간 선거는 다행히도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뭐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독일이 플러스 0.56 그리고 프랑스도 0.17 영국 같은 경우에도 0.05 뭐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증시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내일장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 마감 시황 방송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태양의 후에 이제 끝날 시간이구나.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이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밸류체인이었습니다.